네,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큰 단원이 하나 끝났네요. 자, 1번부터 빠르게 풉니다. 자, 1번의 1번. 이거는 뭘로 바꿔야 돼? 지수의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비교를 하기로 했죠. 이렇게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가 크면 큰 거예요. 얘가 1이 넘으니까 얘가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얘는 어떻게 할까? 2분의 1에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1제곱인데 3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에 2제곱이네요. 누가 더 크겠어요? 지수는 얘가 더 크지만 밑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반대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얘는 로그 4로 맞춰져 있으니까 굳이 건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볼게요. 밑이 4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25하고 12하고 비교해서 얘가 크면 큰 거예요. 끝. 자, 이번에도 2분의 1로 맞춰져 있네요. 밑. 지수만 보니까 얘는 2점 얼마고 잠깐만. 얘도 2점 얼마 아닌가?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얘는 2.5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으로 할게요. 25. 그 다음에 얘는 10에 22. 오른쪽에 더 큰데 진수가 더 크니까 선생님 아까 지수라고 한 것 같다. 그치? 진수가 더 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에 더 커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수 함수든 지수 함수 이렇게 생겼고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증가하다 감소하고 뭐 감소하다 증가하고 뭐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4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처럼 증감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그렇단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끝값 두 개를 대입해서 크면 큰 거고 작으면 작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잠깐 다시 대입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0제곱이니까 1이네. 하나 나왔고 x에다가 2 대입하면 2분의 1에 4제곱이에요. 얘는 16분의 1 이렇게 나오네.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니까 이게 최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최소가 되는 거죠. 자, 로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 x에다가 3 대입해 보니까 로그 3에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 빼기 1은 해서 0 나오고요. x에다가 9 대입하니까 로그 3에 9 마이너스 1 하니까 얘는 2 빼기 1이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 얘는 최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옵니다. 아까 얘는 밑이 2분의 1, 0과 1 사이였기 때문에 반대로 갔었죠. 그쵸? 자, 방정식을 푸시오.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128을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꿀게요. 128 자주 나오네. 그지? 2의 7제곱. 선생님 그래서 외웠어 이제. 자, x-1이 7하고 똑같아야겠다. 그지? x는 8입니다. 자, 얘는 굉장히 낚는 것 같아. 마치 그런 느낌 안 받아요? 4분의 3이고 3분의 4잖아. 그지? 이럴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두고요. 얘를 4분의 3으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4분의 3으로 바꾸면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서 2x 플러스 3이죠. 그쵸? 왜? 마이너스 해놓고 2x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죠? 자, 그러면은 좀 지울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 해야 돼? 지수끼리 비교해야 돼. x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같으면 되죠. 나 부등식인 줄 알고 뒤집을라 했더니 부등식이 아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마저 풉시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1 해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마이너스 1을 바꿔줘야 돼요. 로그 2에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여기다 풀게. x 플러스 2는 2분의 1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x는 넘기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죠. 3번 답이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그렇지.
사실은 먼저 흥분하지 말라 그랬잖아. 선생님 방금 3번 풀 때도 흥분했다. 그지?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하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하고 x는 1보다 크니까 결국 x는 1보다 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로그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로 곱하기로 바꿔주고 여기 0으로 돼 있다. 그치? 이거는 뭐야? 로그 1이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1이어야 되는 거예요. x제곱은 2여야 하고요. x는 뿔마 루트 2지만 따라서 뭐 해야 돼? x는 그냥 루트 2라고 말해야 돼. 왜? 진수 조건에서 걸렸기 때문에. 3번에 4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도 똑같이 풉니다. 지금 2의 x 플러스 2고요. 아직 한 거 없어. 2의 5제곱이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5보다 그대로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1번 문제 답이에요. 자,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은 선생님 3분의 1로 그냥 더 버릴까? 2x제곱이고 아직 한 거 없어. 3분의 1의 4제곱이죠. 이제 비교할 거예요. 2x랑 4랑 비교할 건데 부등호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야죠. 왜 뒤집었어요? 밑이 1보다 작은 애니까.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긴 진수 조건 같은 거 없었어. 그지? 그냥 그대로. 3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지. 3번. 여기 3번.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 풀러 갑시다. 로그 2에 x 플러스 3이고요. 아직 한 거 없어. 여기는 로그 2에 자 2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2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4 쓰셔도 돼요. x 플러스 3하고 4하고 대조 비교하는데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0 이렇게 그대로 x는 1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치 1보다 작지만 또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답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쪽 가서 넓게 볼게요. 4번은 그대로 되겠다. 2분의 1의 x고요. 이쪽은 3이니까 선생님 뭘로 바꾼다? 로그 2분의 1에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교할 건 x하고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하고 비교하는데 밑이 1보다 작아.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얘를 반대로 뒤집어야 한다. x는 8분의 1보다 작다. 근데 선생님이 또 흥분했다. 뭐 안 했다?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다. 이거보다 진수 조건이다.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막판에라도 생각나면 다행인데 안 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풀게요. 5번. 네, 이어서 5번입니다. 오, 이런 표현 나오면 되게 많이 좀 쪼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런 모양들이 A 집합엔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걸 만족하는 X랑 Y냐면 이런 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합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A 1,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X가 1이란 얘기거든? 그럼 여기 1 넣으면은 Y는 A겠죠. 이런 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가 A 집합이 이미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M, 그렇지. A의 M제곱인데 A의 M제곱이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N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옆에 거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요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1번 이거 하래. 이게 뭔 말이니?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여기다 대입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지금 저 말은. 그래서 A에 요 자리에다 넣는 거예요. M 플러스 1 얘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1제곱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A의 M제곱 대신 뭐 써도 된다? N 써도 된다. 이거 이렇게 막 쓰면 안 될 것 같다. 소중한 거다. AN 이렇게 쓸 수 있다. 결국에는 얘를 대입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 통과시키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2A 뭐 이거 어떻게 해? A에 이거를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A의 M제곱을
제곱하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금방 n이라고 쓰기로 했잖아. n의 제곱 이렇게 튀어나가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의 m의 제곱이야. 맞죠? 그럼 얘는 이 얘기는 뭐냐면 a의 m에다가 m제곱을 또 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a의 m제곱이 n이었기 때문에 n의 m제곱이에요. 3은 어디서 나왔을까? 글쎄.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마이너스 m제곱. 그럼 얘는 a의 m제곱을 바깥에다 마이너스 1제곱 한 거랑 똑같으니까 n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결국 n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통과시켜서 이 지수 법칙을 좀 잘 이용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 통과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자. 6번. 평행이동하였더니 이제 여기까지 끊어읽기 한번 해야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함수식을 세울 수 있죠. 어떻게 세워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2에 자, x-p고 그 다음 플러스 q죠. 원래 이거는 y-q야. 왜 우리 가고 싶은 만큼 빼야 돼. 그지? 근데 그 넘겨가지고 이렇게 돼요. 혹시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있다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1학년 때 배웠던 거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얘랑 똑같아. 세상에 너무나 쉬운 것. 그지? 얘랑 비교하는 거죠. 그냥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2에 2x 제곱이 있고 그 다음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p가 이렇게 곱해진 다음 플러스 q꼴이에요. 지금 이 식을 바꾼 거야. 얘랑 문제에 있는 빨간 박스에 있는 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하려고 봤더니 이거 똑같아. 이거 똑같아. 그럼 결국 2의 마이너스 2p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6이면 되겠다는 얘기고 뒤에 있는 q가 2분의 5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2p가 4니까 p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p하고 q 값을 찾아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 나오면 아직도 무섭습니까? 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대단한데? 그지? 자, 그럼 선생님 같으면 여기다가 미지수 좀 쓸래. 응? 미지수 좀 쓸게.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쓸 거냐면은 만약 여기를 k, 0, b를 그럼 얘는 k 플러스 1, 0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a도 쓸 수 있죠. a는 k, 1이겠지. 왜?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이래잖아. 가로도 1일 거고 세로도 1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A라고 하는 애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어떤 곡선 위에 점이 있다? 그 점을 곡선식에다 대입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1은 로그 3의 K와 같다. K는 얼마겠어요? 너무나 쉬운 거 3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3,0이고 얘는 4,0이고 얘는 3,1이고 여기는 4,1이겠지 뭐. 뭐 찾는 거야? D좌표 찾았죠? 4,1 끝.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얘를 역함수를 그리잖아요. 그럼 특징이 있어. 자,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걔의 역함수 그래프. 왜냐면 우리 역함수를 구할 때 이거 얘기한 것 같다. 지수로 왔다 갔다 할 때. 그지? 자,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x에다가 y 넣고요. y에다가는 x 넣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대칭 이동이 하나 있었다 이거야. 어떤 대칭 이동이 그랬냐면 y는 x 잘못 썼지? 자, y는 x 직선 대칭이 바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 이것도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렇다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래프의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나 같단 얘기야 결국.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이것도 이제 1학년 때 했던 건데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이런 특징이 생기죠. 지워져라.
어떤 특징이 생겨요? 이런 특징이 생겨. 자,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어. 지금 로그라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식을 찾아서 그려도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식 찾아서 그리면 귀찮게 생겼어. 어떤 점이 귀찮냐면 지수로 바꿨을 때 평행이동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이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요. 여기다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 그냥 그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네 둘이 만나는 요 두 점 있지. 누구도 그대로 지나가냐면 얘의 역함수 그래프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찾을 때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교점을 만들면 그 두 개를 가지고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y는 x 직선을 가져다가 얘랑 교점을 찾습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좀 싹 지울게. 자,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y는 x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돼요? 무슨 말이야? 로그 a의 x 플러스 b가 x랑 똑같다고. 두 개 연립하라고. 연립하라고. 그럼 이렇게 써줘. 그러면 이거 두 개 똑같아? 근데 그때 교점의 좌표를 이미 구했어. 1하고 2래.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로그 a의 1 플러스 b가 1이란 얘기고요. 여기다 2 대입하면요. 로그 a의 2 플러스 b가 2란 얘기입니다. 이걸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끝났죠? 얘는 0이었어요. 그래서 b가 얼마냐면 b가 1이야. 1. b가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러면 로그 a의 2는 1이겠지. 그치? 그럼 a에 뭐 들어가야 돼? 2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 y는 x 직선 대칭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9번. 자, 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쉽습니다. 왜 쉬운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보니까 점근선이 보이죠. 로그 함수엔 점근선이 있지. 원래 로그 함수 점근선은 어디서 생겨야 되는 거야? 요 y축에서 생기는 거야. x는 0이라고 하는 선에서.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움직였어요? x는 마이너스 2로 움직였죠. 그 얘기는 자, 로그 함수를 아무리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들 변하지 않는 건 이 점근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지 변하는 거야? 좌우로 흔들어야 점근선이 바뀌는 거죠. 결국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원래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애를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라는 거니까 식을 어떻게 써야 돼? 로그 2의 x 플러스 2로 쓰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a는 2구나. 그 다음 뒤에 지금 b가 붙어있지. 선생님 b는 못 구해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대놓고 점을 하나 줬잖아. 아주 좋은 점. 어떤 거? 얘는 0,4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4 넣고 로그 2에 0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b입니다.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b가 얼마여야 돼? b는 3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a하고 b 값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오늘의 문제는 좀 개수가 많습니다. 오늘 20문제 가까이 있는 것 같던데? 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의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대빵 쉽게 구할 수 있나요, 혹시? 어떻게 구하면 쉬워지나? 이거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일단 보셔야 되냐면 이 함수 두 개의 식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적분을 안 배웠어요. 우리 적분 배우고 나면 이런 넓이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얘는 로그기 때문에 저기 미적분까지 가야겠다, 그지? 근데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볼게. 여기
얘가 로그 2의 x인 건 그래 얘는 깔끔한 식이 알겠어. 근데 뒤에 있는 로그 2의 4x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쪼갤 수 있냐면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라고 쪼갤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그 2의 x 플러스 자 이거 얼마예요? 2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는 이렇게란 식이에요. 그럼 얘는 뭐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네. 아 얘를 그대로 이만큼 올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을 수 있는 거냐면 대박이죠. 어떤 거? 선생님이 무슨 색으로 할까? 빨간색? 자, 여기 이 꺾기 휘어진 정도가 요 휘어진 정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보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여기 밑에 요 선생님이 빨갛게 친 넓이하고 여기 이렇게 빨갛게 친 넓이가 실제로 똑같습니다. 왜 똑같게 돼요? 높이가 2거든. 어머, 가로는 3이거든. 근데 여기 휘어진 정도가 똑같거든. 똑같아요. 따라서 자 원래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문제 그림이 없어져서 그러는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요 부분의 넓이를요. 그대로 오려다가 밑으로 옮겨버리면 여기에 색칠이 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파란색의 넓이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각형. 3위는 6이 답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11번.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네요. 봅시다. 아, 힘들어. 자, 얘는 뭘로 바꿀까요? 2로 바꿀게요. 얘 2잖아 그냥. 자, 얘 2로 바꿀게요. 그럼 얘는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2의 3분의 4죠. 왜? 세제곱근 밑에 있고 바깥의 제곱은 여기에 있고 이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를 2의 제곱이라고 본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확실한 거 밑이 1보다 큰 2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떤 순서로 커지게 돼요? 네, 2분의 1에 2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누가 커? 4제곱근 16이 그 다음이고 제일 마지막에 세제곱근 4의 통째 제곱이 제일 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로그도 볼게요. 여기 로그는 그냥 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상태로 보는 거야? 밑을 2분의 1로 살려놓은 상태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뀌는 거 5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 얘는 3분의 1의 제곱 그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의 제곱이야. 자, 왜 그래?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4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제곱도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4의 마이너스 2제곱하고 똑같으니까 걔가 이렇게 돼. 그리고 나서 비교합시다. 그럼 얘는 125분의 1이고요. 얘는 3, 3은 9분의 1이고요. 얘는 4, 4, 16분의 1이에요. 자, 여기는 2중, 3중으로 생각해야 된다. 조심하자. 자, 일단 이 진수끼리 비교를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커? 진수만 비교했을 때. 숫자가 작아야 큰 거야, 그지? 얘가 제일 커. 그 다음에 다음 커. 그 다음에 얘는 제일 작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커가 제일 작이 되는 거지. 제일 작게 되는 거야. 얘가 제일 작아. 제일 커니까. 그 다음에 다음 커가 얘가 그 다음에 중간 작아.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등호로 표현해야 돼요. 귀찮아서 지금 선생님이 제일 커, 제일 작아, 중간 작아 막 이렇게 쓴 거야. 부등호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하하하, 얘는 쉬운 줄 알았는데 그래.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도 또 나오면 좀 자존심 상해야지. 선생님이 양끝만 집어넣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만 집어넣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평행이동을 한 뭐 이런 데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x에 큰 거 넣으면 그냥 x는 커져요. x에 작은 거 넣으면 x는 작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여기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애예요. 연두색으로 친 거 보여? 얘는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러면 얘는 딱 보자마자 약간 뒤통수가 찌릿찌릿해야 돼. 왜? 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x가 크다고 무조건 대빵 커집니까? x가 크다고 커집니까? 아니에요. x가 크면 커지지만 x가 작아도 커져요. 되게 작아도. 그리고 x가 여기 요 부분에서만 본다 그러면 커질수록 작아지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틀어져. 그래서 이때는 지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1학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 공부 잘 해갖고 왔나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어디에서 이 꼭지점을 갖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는 감소하다 증가할 건지 이 꼭지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그렇지. 이렇게 해서 5 마이너스 9인가?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얘는 얘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놓고 어디 꼭지점이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꼭지점이 어디냐면 3, 마이너스 4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하필 궁금한 게 0부터 4까지거든? 그럼 그 얘기는 뭐 4는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세 칸 되니까 멀단 말이야. 그럼 되게 큰 데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지수에 넣을 걸 생각하는 건데 제일 작은 건 요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이거 넣으면 전체도 제일 작아져요. 그런데 얘를 넣어야 얘가 대빵 커지겠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여기가 3,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최소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얼마냐면 81분의 1이지. 왜?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최대값은요. 요걸 찾으셔야 돼요. 이 값. 이 값이 얼마야? x가 0이 들어갔을 때의 값이에요. 여기다 0 집은 얼마나요? 5 나와요. 그래서 얘는 최대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의 5제곱입니다. 81에다가 5 곱하면 얼마죠? 243이네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수 자리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로그 같은 경우는 진수 자리에 이 참수가 들어가게 되면 함부로 끝값만 2개 딸랑 넣어가지고 답 구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자, 오른쪽 거 조금 더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자, 0부터 4까지.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게 x가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 그냥 그대로 둘게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진수에 큰 거 집어넣으면 작은 최소값이라고 쓸게. 최소 나오는 거고요. 진수가 작은 값이 들어가면요.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런 거 깜빡깜빡해서 잘 틀리는 친구들은 옆에다 차라리 손으로 쓰세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의대가 누나한테 검증을 받았으니까 손으로 차라리 간단한 내용들은 실수를 자주 하는 친구는 쓰세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저 2차 함수를 판독하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요 마이너스로 묶어야 돼요. 심지어 그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별거 없죠. 요렇게 제곱이고요. 플러스 4 플러스 그다음에 2는 4. 그래서 요렇게 표준형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2,8에서 위로 볼록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x가 0하고 4 사이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쯤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0하고 4니까 딱 맞겠다. 요렇게 뚜껑. 그지? 이렇게 뚜껑. 요렇게 뚜껑이 있을 때, 요렇게 뚜껑이 있을 때, 여기서 최대값은 누가 봐도 여기 뚜껑 제일 정수리 위에, 그지? 그러니까 8일 때가 최대고요. 그다음 최소는 0 들어갔을 때 얼마예요? 4거든요. 여기서 지금 최소가 나와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두 칸이기 때문에 이쪽 거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값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진수인데 이게 지금 큰 값이라고 하는 애가 누가 나온 거냐면 8일 때. 얘가 지금 진수인데 작은 게 언제냐면요, 4일 때. 이 전체 값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그 2분의 1에 8을 집어넣으면 얘 얼마 나올까? 얘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4를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2죠. 보세요.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 통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통째가 8이고 4인 걸로 봐도 되고 아니면 x에 2가 들어갔을 때 최대가 나올 거야. x에 0 들어갔을 때 최소가 나올 거야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진수가. 그래서 진수가 크면 최소, 진수가 작으면 최대. 얘네들은 거꾸로 움직이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이렇게 풀린다. 이 문제에 주의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이다, 그치?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자 그러면은 쉽습니다. 5의 x-25는 자 절대값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 아이고 힘들다. 어떻게 풀어요? 네, 뿔마로 푸시면 되죠. 한 번은 플러스고요. 5의 x제곱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k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뿔바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3이야.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뿔마 3이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5의 x제곱은 k 플러스 25. 5의 x제곱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5예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게 뭔 말일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거는요, 이 얘기죠. 지금 얘가 일종의 치환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지수의 꼴을 나타냈는데 이게 0보다 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 0보다 커야 돼요. 지수의 표현을 했는데 풀었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도 뭔가 하나의 x가 나오고 여기서도 뭔가 하나의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이 음수면 애초에 성립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k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0이면 안 되잖아. 왜? k가 0이면 이게 0이란 얘기니까 그러면은 x제곱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2밖에.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0도 안 돼야 된다는 거지. 0보다도 커야 된다는 거야. 확실히. 또 0보다 작으면 안 되지. 절대값인데.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k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고요. 또는 k가 얘를 넘겼어요. 그럼 25보다 작고요. 그 다음 k가 0보다 커야 돼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시는 거예요. k는 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가 답이 됩니다. 이해가요? 방정식을 푸는 건데 절대값이 있었다, 그치? 절대값을 풀 때는 우리가 뿔마로 풀긴 푼다. 근데 그렇게 정리했을 때 나오는 그 값들이 각자 서로 다른 애를 하나씩 뽑아내려고 하면 그러면 얘가 지수기 때문에 어떤 지수의 표현으로 나오는 결과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0보다 커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결과도 0보다 커야 되고 심지어 애초에 써있는 이 k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개를 써놓고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수직선 그리지 않았지만 잘 모르면 그려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 14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렇게 생겼어. 저거 어떻게 풀래요? 저걸 보고 혹시 로그 2의 a가 똑같잖아, 얘를 치환할까? 라고 하면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어설프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식에서는요, 우리가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로그가 눈에 더 먼저 들어오지만 실제 주인공은 x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그럼 얘는 뭐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2차 함수가. 여기 로그가 있지만 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2차 함수는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얘는 누가 봐도 x제곱 앞에가 양수기 때문에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2차 함수, 선생님이 빨갛게 그린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보이죠, 여기? 0보다 크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하늘로 붕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붕 뜨는 걸 따질 때는 판별식으로 따지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될까? 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친구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작습니다. 허공에 있어야 돼요.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0보다 작아요. 결국 얘는 판별식 d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문제 깨끗하게 지워놓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4분의 d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로그 2의 a가 개수인데 요게 지금 b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 앞에 거 뒤에 건데 4가 아니지. 4분의 d 있으면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4 로그 2의 a 마이너스 3. 지금 판별식 d 사용한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지금 이게 4분의 d이기 때문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그냥 얼마야? 4ac가 아니라 그냥 ac. 요걸로 푼 겁니다. b-는 뭐야? 2를 빼고 난 나머지가 b-가 돼. 그래서 이게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돼.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서야 얘는 로그 문제로 바뀐 거죠. 자리가 많이 필요해서 밑에 사라지겠어. 자, 그럼 마저 풀어봅시다. 이때 이제 어떻게 풀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많이 실력이 향상되면. 그러면 그냥 풀어도 되지. 근데 나는 싫어요. 선생님 저 잘 몰라요. 똑같은 거 있을 땐 치환하라면서요. 네, 치환하세요. 선생님 t로 치환할게요. 자, 여기서는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네,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범위가 없어요. 대신 어떤 범위가 있어야 돼? 진수 조건, 0보다 크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 가죠? 자,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왜? 마이너스 분배했어. 이게 0보다 작아. 그러면 t 3일은 3 마이너스 0보다 작다. t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건데 t가 원래 누구니까? 로그 2의 a이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 2의 a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로그 2의 얼마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얘는 2가 들어가야 1일 거고 얘는 8이 들어가면 3이겠지. 그치? 결국 A라고 하는 애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고 여기서 체크해줘야 되는 거 진수 조건. 얘도 만족하나? 0보다 커. 다 되는구만. 그래서 답은 얘입니다. 따라서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14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가 없어져가지고 놀랬다. 15번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에 있죠. 이런 막 다른 게 지워지고 있어. 자, 15번 문제입니다. 요거예요.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보조 배터리의 초기 불량률은 12.8%.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때 이거에서 많이 봤다. 뭐지?
반감기 얘기할 때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쵸? 그때 무슨 5,700 얼마였는데 반감기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매주가 지날 때마다 반감기 이렇게 딱 된다는 거지. 그럴 때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것은 언젠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지금 문제에서 불량률, 비율이 나와 있죠. 비율이 나와 있죠. 퍼센트는 우리가 수식에다 직접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퍼센트는 비율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려 분수나 소수의 꼴로 바꿉니다. 12.8%라는 건요. 100분의 12.8이니까 1000분의 128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0.1%라는 거는 100분의 0.1이잖아. 그러니까 1000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치? 요렇게 이것보다 이하가 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초기 불량률이 여기 1000분의 128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반씩 줄어드는데 그게 첫 주는 2분의 1일 거고 두 번째 주는 2분의 1에 2분의 1을 또 하겠지, 그치? 세 번째 주는 거기다 2분의 1을 또 하겠지. 결국에는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할 거 없네요. 양쪽에 1000 곱하면 그리고 128로 나누면 결국 하는 게 128분의 1이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할 수 있다. 이거 뭐하고 똑같지? 2분의 1의 7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n하고 7하고 비교하는데 밑 부분이 2분의 1, 1보다 작고 0보다 큰 그 반대로 가는 감소함수의 것이기 때문에 부등호를 반대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7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7주 이상이 되면 그때는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7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16번 이어서 풀겠습니다. 벌써 발전 문제가 눈에 보인다. 너무 신나.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발전 문제. 자, 16번. 함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a, b의 길이가 2 루트 10이고 직선의 기울기는 3일 때, 그리고 x의 좌표가 각각 a하고 b일 때 2의 a제곱, 2의 b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하고 b의 좌표를 표현해야겠습니다. a의 x좌표는 a라고 했으니까 소문자 a, 2의 a제곱이라고 쓰면 될 거고, 얘는 b라고 했기 때문에 2의 b제곱이라고 쓰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해놓고 기울기 얘기를 했잖아.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량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 b-a, 그 다음에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그게 바로 3이라는 거죠.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3 곱하기 b-a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안 했네. 이것도 해야 되지, 그치? 길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네. AB 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써야 돼? 루트 두 점을 알고 있으면 b-a의 제곱 플러스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렇게 된 게 그거의 제곱, 이렇게 된 게 바로 2루트 10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 양변을 제곱할까 그러고 봤더니 여기 지금 표현이, 여기는 b하고 a가 밑에 있고, 지금 선생님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해요. 여기는 b하고 a가 그냥 있고 여기는 이렇게 제곱자리, 그러니까 지수자리에 b하고 a가 있잖아. 그래서 고민했는데 여기 좀 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나는 이거 식을 바꿀 수 있겠다.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꿔? 루트 b-a의 제곱이고 플러스 얘가 3의 b-a의 통째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9 b-a의 제곱이야. 왜? 제곱이 제곱 되니까. 그럼 결국 얘는 루트 10의 b-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2루트 10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호, 그러면 우리 했다. 뭐하고 똑같을까? 얘 제곱이니까 뭐 바깥으로 나온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결국 b-a가 2가 되는 거죠. 선생님은 b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b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뭐 2 플러스 a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얘를 이거에 안 써먹었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2에 a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선생님 너무 멀리 갔다잉. 자, 다시 살짝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2에 a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그게 3의 b 대신 2 플러스 a 마이너스 a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6이네 6.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4 곱하기 2의 a제곱이야. 마이너스 2의 a제곱이고. 그러니까 얘 계산이 되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거 동류항. 그치?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의 a제곱이 6이에요. 2의 a제곱이 2여야 하니까 a는 1인 거죠. a가 1이면 다시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b는 3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1제곱, 2의 3제곱, 그 다음 8, 1, 2, 10 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써먹은 거 지금 이 문제 순서대로 보면 뭐부터 써먹는 게 원래 맞아요? 길이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얘기하면서 문자 2개, 정보가 2개니까 우리는 a값과 b값을 구해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1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를 같이 그려놨다. 그치? 그러면서 얘네 둘이 약간 관계가 있는 애야. 그래가지고 거기 누구를 같이 집어넣냐면 y는 x 그래프를 같이 그려놨어요. 왜 얘네가 관계가 있는 거야? 얘는 비스무리한 애가 지금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그 함수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얘의 역함수를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겠어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얘하고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아마 그려져 있겠죠. 그쵸? 지금은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한번 봅시다. 아마 이런 거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하면서 보는 걸 거예요. 자, 기억 보니까 2분의 1의 d제곱이 c하고 똑같대요. 2분의 1의 d가 어딨니? 여기 있다. 이거지. 그게 c하고 똑같대요. 오, c가 근데 x축에 있는 값이잖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자,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눈치채야지. y는 x를 그냥 준 게 아니잖아. 여기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자, 지금 여기가 c란 얘기입니다. 여기. 왜? y는 x니까 c 넣으면 c 나오거든.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에 d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 게 맞네. 기억 맞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y는 x 직선을 이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2하고 곱한 게 1이래요. 엄마야, c하고 2하고 곱한 게 1이래. 좀 지워놓고 볼게요. c하고 2하고 곱한 게 1이다. c는 어디 있어요? 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나 여기에 있는 게 c고요. 그 다음 2는 어디 있냐면 여기나 여기에 있는 게 지금 2죠. 여기나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곱하면 1이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네, 금방 한 거 이용합니다. 얘 이용해요. 2분의 1에 d가 c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누구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2의 마이너스 d제곱 이런 거하고 똑같다. 그치? 이거 지금 괜히 d하고 엮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어? 얘는 여기를 지나. 요 점, 2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 2의 좌표를 보니까 이걸 지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을 먼저 보면요.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사실 있어요. 뭐냐면 이 y는 x 직선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2면 여기가 2라고 써놔야 되고요. 여기는 d라고 써놔야 되고요. 여기는 c라고 써놓는 걸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점 찍은 데 보이지? 얘는 지금 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2가 뭐하고 똑같냐면 d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의 d제곱이 2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이거 엮을 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제곱 하면 마이너스 제곱을 양쪽에 하면 얘가 이건데
이게 C하고 똑같죠. 아, 결국 C는 2분의 1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C하고 선생님이 2하고 곱하라고 하면 얘는 C 대신 2분의 1 집어넣고 2를 곱해서 그게 1 나오는 거잖아. 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갈게요. 이번에는 A하고 B를 가지고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A하고 B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일단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하고 D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여기 얘가 지금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란 말이야. 이번에 다른 색깔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안 보이는데? 초록. 자, 지금 이 점하고 이 초록색 점들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좀 잠깐 해주면 2분의 1의 A 제곱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2하고 똑같죠.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2분의 1의 B제곱이 누구랑 똑같냐면 D랑 똑같죠.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 봐도 되고 D랑 똑같죠. 근데 D가 누구랑도 똑같냐면 값이 로그 2의 2하고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D죠. 그러니까 2의 D제곱은 2지. 그치? 맞지? 2의 D제곱은 2지. 그럼 얘네들이 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 얘기는 뭐야?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2의 D제곱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D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0이겠죠. 이거 기억 니은 이거 다 맞는 거네. 자, 17번 문제 정리할게요. 17번 문제는 제일 먼저 1단계로 우리가 문제를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거. y는 x 직선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좌표들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시작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기억할 때도 나중에 썼는데 얘를 먼저 쓰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를 어떻게든 엮으셔야 돼요. 특히 그 위를 지나가는 이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함수값이 같다. 얘네들이 지금 아까 함수값이 같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혹은 그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이 지수 함수를 표현한다거나 해서 엮어야 돼요. 어떻게든 관계식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점점점 더 변화해서 여기까지도 왔습니다. 얘는 정의역 첫값과 끝값 줬지만 함수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쟤를 좀 어떻게든 계산을 좀 하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든 좀 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 뭐라고 쓰면 좀 좋을까? 자, 이럴 때는 지금 여기는 2하고 x하고 서로 크로스되어 있는 게 보이죠? 밑하고 지수의 진수하고 그치? 서로 2하고 x, x하고 2. 여기는 2에 x가 위에 있지, 그치? 그럼 선생님은 얘를 좀 정리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정리 정돈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왜 이런 거 있을 때 바꿀 수 있었어. 이렇게. 그치? 바꿀 수 있었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야. 자, 그래서 y는 뭐라고 쓰게 되냐면 2의 로그 x가 있고요. 얘도 2의 로그 x가 됩니다.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졌기 때문에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도 변형을 좀 해줘야 합니다. 쟤는요, 2에 로그 100의 x가 있지. 일단 얘부터 좀 쪼개게.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로 쪼갤 수 있죠. 얘가 얼마냐면 2잖아. 결국에 얘는 2에 2 플러스 로그 x하고 똑같습니다. 맞지? 그래서 얘가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 곱하기 2의 로그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2가 또 있었거든. 뭐라고 쓸 수 있냐면 8 곱하기 2의 로그 x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끝났죠.
네, 맞습니다. 끝났어요. 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x는 0보다 커야 하겠구나 라는 거 진수 조건 혹시 몰라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똑같은 거 2의 로그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이 식이 t제곱 플러스 8t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따져야 되니까 t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야지 표준형 되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t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어떤 그래프라는 거야. 근데 이게 x축이 아니라 뭐냐면 t축이다 얘들아. 왜? t로 써있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이걸 치환을 하고 났을 때 범위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왜 지수는 치환하면 범위잖아. 여기서 범위가 하나 나와야 돼. 얘가 그냥 무조건 0보다 크다가 아닙니다. 네, 그냥 0보다 크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범위가 있냐? 자, 지금 보면 로그 x가 있지. 지금 x가 1에서 100까지야. 그러면 로그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로그 1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 이상. 자, 여기에 100 들어가면 얼마예요? 2잖아. 2 이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0제곱에서 2제곱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t 값은 어떻게 돼요? 2의 0제곱. 거기서부터 2가 들어가니까 2의 제곱까지. 1에서 1 이상 4 이하가 돼요. 그래서 얘는 1 이상 4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쪽을 읽어야 되네. 1 이상 저 뒤에 4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1일 때 얼마 나올 거고 4일 때 얼마 나올 거야. 그치? 요 그래프 읽어줘야 돼. 요 그래프.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 여기 있고요. 최대값 여기에 있죠. 그래서 1 집어넣게 되면 여기 1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 25-16이니까 얼마예요? 9. 이게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다 4 집어넣으시면요. 얼마예요? 8, 8이 64 마이너스 16. 그럼 얼마니? 48.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네, 얘는요. 처음에 x로 되어 있는 요 범위를 치환을 했을 때 t범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지수의 치환, 뭐 2의 x제곱 같은 거 t로 치환할 땐 얘가 0보다 크다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자체에 또 로그 x가 있기 때문에 로그 x의 범위에 맞춰서 t의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거의 뭐 3단 치환하듯이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 밑과 지수의 진수 바꿀 수 있는 거 이용해서 식 정리하고 치환한 다음에 표준형 바꿨는데 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t의 범위에 따라서 최소와 최대값을 구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복잡하죠? 이 정도까지도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능숙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와, 1시간 넘겠네요. 너무 힘들다. 자, 세라믹 재료 A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지 T1초, T2초의 측정 온도를 각각 T1, T2라고 할 때 A의 열전도 계속해서 K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자, 이 식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로그가 있는 거니까 잘 로그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0초 후, 20초 후의 측정 온도가 200, 202도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저 K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건 지금 다 모르는 겁니다. 로그 T2가 지금 얘가 되는 거죠? T2. 이상한데? 얘가 T2가 되는 거고 T1이 되는 거고 저 뒤에 있는 거는 대문자를 말하는 거지. 대문자 T2고 대문자 T1이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20 마이너스 로그 10 그리고 밑에는 202도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겠죠. 결국 여기 계산하면 2분의 C하고 로그 2가 됩니다. 왜 2가 돼요? 얘가 백인데 로그 20 마이너스 로그 10이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뭐로 쓸 수 있어? 10분의 20 이렇게 진수의 나누기 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 그렇구나. 근데 이런 열전도 개수를 갖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자,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온도가 올라가나 보지? 조금 있다가 206도가 될 거라는 거야. 206도가 될 거래요. 그때 몇 촌지를 찾으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건데 이게 몇 촌지를 몰라. t야. 근데 거기에서 로그 10 처음 건 이거니까 10초 후 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럼 206도가 되는 거죠. 처음 200도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똑같이 K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같은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열전도 계수는 동일한 거죠. 여기 써있지. 열전도 계수는 일정하다. 이 말 왜 써있나 했더니 저 A가 같다는 얘기를, 아니 K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요. 6분의 얘는 어떻게 되냐면 C 로그 10분의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같다는 거니까 이쪽에다 옮겨놓고 문제를 마저 풀겠습니다. 2에 C의 로그 2. 그 다음에 이게 6분의 C의 로그 힘들다. 10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같다. C하고 C 약분시키면 되고요. 양쪽에다가 6 곱하면 얘가 3이네요. 다시 얘기하면 3로그 2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으로 갑니다. 얘가 로그 10분의 T하고 똑같고요. 결국 8이 10분의 T하고 똑같아서 T는 뭐가 된다? 80이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까 10초 후, 20초 후 했을 때 200도, 202도인데 여기에서 10초 후가 아니라 80초 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온도가 206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선생님 밑에 문제 또인 줄 알았는데 중단은 끝났다. 1시간 넘었고요. 고생하셨고요. 아마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셔도 괜찮고요.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당연히 다룰 거기 때문에 한번 듣고 이해해보고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잡게 될 수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